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아주 휘황찬란하네요. 선물 쪽에서 사이드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이제 그런 이제 시장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시장이 변화할 때 한 번씩은 맞는 과정입니다. 항시 시장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올라갈 때는 순환매성으로 천천히 올라요. 조금씩 오르다 또 빠지다 이러면서 오르지만은 내려올 때는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한 번씩 나오죠. 이게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왜 이러냐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는 늘상 좀 있어 왔던 일이라 봐야 돼요. 특히나 이제 경기 불안을 이렇게 요소로 하고 있는 첫 번째 임팩트는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불안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시장에 갑자기 아래 공포해가지고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 이제 하락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미국 시장을 잠깐 좀 보시면요, 미국 시장에 이게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2월 달이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둘 다 하락은 했지만 10월달 급락폭은 갑자기 급락을 해버리죠. 2월달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나고요. 두 가지가 뭐가 달랐냐면은 2018년도 2월달에는 이때는 인플레이션 공포입니다. 금리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있다. 그 급락은 했지만은 회복을 하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면은 이건 그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 왜 올라갑니까? 기업들 판매가도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합니다. 이건 왜 이랬냐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경기 불안,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진다 이러면서 같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올라간다고 인플레이션 한다고 할 때는 하락폭이 얼마였냐면은 10%였지만은 경기 안 좋아진다 하니까 하락폭이 얼마였냐면 20%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보다도 경기 불안에 대한 공포가 훨씬 더 크게 작동을 하고, 특히나 퍼스트 임팩트, 첫 번째의 어떤 그런 임팩트는 강도는 훨씬 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참 중요한데, 나스닥을 보시면은요, 나스닥이 이제 꺾였어요. 이렇게 거보면은 이 추세선을 이제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빠질 것 같으니까 거의 나스닥은 이제 이 추세선이 깨졌다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이 깨졌다는 이유는, 그 깨졌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기술주들이 전체적인 추세가 깨졌다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고점 돌파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나스닥이 빠졌다가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은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나온 듯 싶다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때가 또 오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기 흐름은 깨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신호가 좀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이슈를 블랙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소화를 좀 할 텐데, 엔비디아 관련한 어떤 그 나쁜 얘기들이 이제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반독점 조사도 받는다고 뉴스가 나왔고, 또 블랙웰도 지금 출시가 좀 지연된다고 조사가 나왔고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스닥도 같이 브레이크 정도는 좀 걸어주지 않을까. 그 나스닥도 여기 보면 이제 200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근방에서는 바닥을 일단 형성을 하고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달 28일 날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번 올해 하반기에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는 충분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계속 빠진다기보다는, 또 엔비디아가 계속 빠진다기보다는 바닥을 좀 형성을 하면 눈치를 보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보면서 밑으로 더 내려갈지 아니면은 상방으로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올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빠지면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은 좀 만들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신호를 좀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신호들을 좀 봐야 되겠고 적어도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5일선 정도는 타줘야지 이제는 브레이크는 걸렸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하락폭은 더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 내에 뭐 단기 저점은 잡지 않겠느냐 뭐 생각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움직임으로 갈 것 같고요. 코스피는 481선까지 지금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들은 지지가 보통 되는 편이죠. 그래서 더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같은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빠져도 한 1, 2% 내외의 어떤 변동성을 가지면서 며칠 동안 좀 왔다 갔다 한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사실 뭐 저도 예상을 못했고 또 누구도 예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상을 못했다라고 해서 그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게 무능력의 어떤 그 징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은 늘 이런 일들은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예상해서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한 번도 못 맞추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예상을 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대로 해나가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대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비를 하면서도 우리는 뭔가 또 예상 못한 움직임들이 늘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 주식시장은 그런 흐름들이 뭐 아주 뭐 그 잦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걸 우리가 대응이라고 그러죠. 그 대비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늘 그래서 대응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예상 못했던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좀 작전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은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강조분이라는 거 잘 지키신 분들은 그래도 아주 큰 태풍 정도는 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첫 번째로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게 언제냐면 요날이에요. 요날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게 수요일 날입니다.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7월 17일 날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자 의견을 드린 게 언제냐면은 이날입니다. 7월 29일 날 반도체가 좀 올라오는 듯 싶고 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도 되겠다. 5일선을 탄다면은 매수를 하자. 근데 5일선 별로 안 탔어요. 그리고 나서 요날 8월 1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삼성전자 참 좋다. 근데 오늘 같은 날 반도체 사는 거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눌리게 되면은 사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날 금요일 날 매수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딱 보니까 어떤 이슈가 터졌냐면은 인텔이 시간 내에서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미룰 수밖에 없죠. 이런 건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장중에 보니까 뭐 시가부터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2%나 빠졌고요. 장중에 저가를 깹니다. 이런다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팔아야죠. 지수가 저가를 깬다면은 적어도 저가를 깨주는 전저점을 깨는 종목들은 다 팔아야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이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자라는 원칙을 지키신다면은 그래도 큰 태풍은 피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안 잃는 게 아니죠. 이런 장에서도 뭐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중요한 거는 적게 잃는 게 중요합니다. 적게 이렇게 원칙을 지켜나가면은 적게 잃는 거 정도는 가능하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 예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훨씬 불행해집니다.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움직임은 늘 나오는 법이고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움직임에 내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원칙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오늘 같은 날 뭐 사실 그 중요한 뭐 섹터 오늘 장에 뭐 생세 잡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중동 전쟁 테마라는 게 또 생겼네요. 뭐 스페코 같은 종목들 빅텍 이런 거 올라가는데 빅텍도 오르고 스페코가 많이 올라가네요. 15%.
퍼스텍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데 예전부터 이제 이 종목들은 전쟁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죠.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북한 쪽에서 뭐 미사일 쏴도 안 올라가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테마키가 좀 없어졌나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중동에 뭐 이제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하고 좀 뭔가 좀 심각해지니까 테마 찾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수급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는 이 종목들의 어떤 테마성 자체도 너무 이제 노후화된 종목들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쪽 부분에 대한 중동 쪽의 이슈가 어떻게 이제 될지에 대해서도 확실하지는 않고 또 실제로 굉장히 좀 비화된다 할지라도 이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까에 대해서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뭐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쪽은 제가 보기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낭패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에는 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강해요. 예, 물론 모든 전기차가 다 강한 건 아닙니다만 대장주들이 좀 강해요. 에코프로가 저점을 지금 안 깨고 있습니다. 저점을 지금 안 깨고,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저점 테스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오늘 같은 날 보면은 뭐 금요일하고 오늘 보면은 뭐 시장 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예, 그 두 종목이 PNT랑 대주전자재료인데 PNT 5일선 탄 이후로 오늘 같은 날 시장 엄청나게 빠지는데 코스닥이 지금 5.6 현재 5.68% 빠지는데 저점을 안 깨고 있어요.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 유력한 종목들은 이제는 바닥잡이를 좀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제가 늘 드리던 말씀 8월 중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되고 그러면서 코스닥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도 보시면은 바이오 쪽은 이제는 조금 코스닥을 이끌기에는 조금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쪽은 좀 저점을 깬 종목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그래도 아직 저점이 안 깨졌어요. 흐름이 안 깨졌어요. 삼천당제약은 오늘 또 저점이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전저점이 지금 깨지고 있죠. 그래서 유력한 종목들이 이런 이제 대장주들이 전저점을 깨는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데 흐름을 깨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리가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약간 좀 이제 깨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이제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죠. 이제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탄탄하죠. 예, 많이 올랐지만은 이렇게 이제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오늘도 상승권이네요. 0.1%. 예, 뭐 탄탄합니다. 셀트리온도 뭐 이 정도면 뭐 탄탄하다 볼 수 있죠. 예,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단지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어서 지금은 조금 좀 무거운 기가 좀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하지만 한번 탄력이 붙기 시작하면 이 종목도 하반기 중에 한번 좀 시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엔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보자 이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CDMO 이런 쪽에 이제 계속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반도체 쪽을 뭐 안 볼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3,500원이 깨진다면 좀 심각한 거예요. 이런 데가 깨진다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계속 사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이렇게 빠질 때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아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내년까지도 좋을 종목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을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만약에 시장이 빠질 때 제일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올 종목에 배팅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는 틀림없이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시장을 또 이끌어서 지수 반등을 이끌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뭐 그 디램 쪽의 실적 회복은 뭐 가시화돼 있고,
또 엔비디아 쪽에 HBM 납품권 또 3 통과권도 거의 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못 잡을 겁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런데 저점이 좀 깨진다 할지라도, 좀 물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저는 지금 살 자리다 생각을 하고요. 과감하게 그냥 사버리자. 사서 물리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쯤이면 이제 사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한 종목 골라라 그러면 지금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 동행성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먼저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반등 폭도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오히려 매수 의견을 드리고 AI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뭐 필옵틱스라든가 네오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저점이 깨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레거시 쪽,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이런 쪽도 저점이 깨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앞으로 저점 깨지는 종목들 중에 사야 된다면 어느 쪽을 사야 될까? 바닥 잡았을 적에. 반도체도 실적 다 좋을 거거든요. 소부장들. 그럼 저는 이제 필옵틱스나 네오셈이나 이런 쪽보다는 원익 IPS나 유진테크나 이제 이런 이제 레거시 쪽이 훨씬 더 하반기 때는 실적을 물고 삼성전자와 같이 반등이 나올 거다 보기 때문에 그쪽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전략, 거인의 시선 좀 말씀드려보면은, 제가 뭐 진작부터, 이 말씀 좀 드렸지만은, 이날, 7월 17일부터 제가, 종목을 팔자고 할 때 어떤 종목들 팔자 그랬냐면은, 안 좋은 종목들, 그냥 물려있기 때문에, 많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팔자. 왜? 교체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의견을 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종목 교체가 상당히 필요한 시기죠. 물려 있으니까 반등기라서 팔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중에서 실적과 관련 없는 종목, 근데 막 그 흐름까지 깨지는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실적 관련 섹터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뻔합니다. 뭐 조선이라든가 음식료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이 실적 관련 섹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뭐 예전에 뭐 로봇주들 막 올라갈 때 잡았던 그 로봇주, 또 AI 테마주들 올라갈 때 막 잡았던 그런 AI 테마주들, 이런 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회에 다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하시고, 그리고 현금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이 기술적인 바닥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잡을 종목들은 또 실적, 그 하반기 실적 전망주, 그런 종목들 잡는 겁니다. 그 지금은 이제 잡아야 될 종목들이 흐름이 깨지지 않은 그런 실적 전망 좋은 주식들을 지금은 대기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매수 대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주로 차트를 보면은요, 뭐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들 흐름이 지금 안 깨졌죠. 이 종목은 올라가는 중이라 흐름이 깨지려면 엄청나게 많이 빠져야 되는데 흐름이 깨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뭐 조정을 줄 때는 뭐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것 같으면 이런 종목들로 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건설주들 올라가는데 건설주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이런 가격대 17,500원이 지지가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보인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접근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흐름이 안 깨지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먼저 바닥 잡는 종목들, 뭐 제가 그냥 2차 전지 쪽엔 종목 맨날 말씀드리죠. PNT 대주전자재예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드린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뭐 매수를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아래 공포 국면에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은 경기가 이제는 하락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경기 전망이 좋은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 또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경기 방어주 그러면 통신주들이죠. KT나 SK텔레콤 지금까지는 재미없었지만 이제는 좀 뭐 계좌를 좀 방어하는 입장을 좀 볼 수 있겠다. 또 게임주들도 일종의 경기 방어주예요. 넥슨 게임주처럼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넷마블처럼 어떤 이제
뭐 신작 기대감 있는 종목도 이런 종목도 괜찮고 또 지금은 빠지지만 웹툰주들도 경기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여행 안 가고 웹툰 봅니다. 뭐 이런 종목들도 바닥 잡으면은 들어갈 수 있겠고 마찬가지 측면에서 엔터주들도 요즘 바닥잡이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JYP나 YG엔터나 SM은 많이 빠지고 있죠. 바닥을 잡는 걸 보면서 하이브는 제가 조금은 좀 꺼려합니다. 지금은 너무 큰 노이즈에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이 잡히는지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신호가 중요하고요. 여러분 바닥이 잡히는 기술적인 신호가 있으면은 그날 제가 만약에 방송이 없으면은 그날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닥 신호 나왔다 말씀 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어지러운 장인데요. 마음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 잡는다는 것은 안 좋은 종목 매도하자. 이게 제일 큰 마음 잡는 겁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